하나 둘 하나 둘. 예, 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올해 미탐에 처음 출강하게 된 션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좀 지금 제가 마지막 타임이라 좀 피곤하시죠? 편하게 들어주세요.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그 보시면 제가 그 리플렛 있으니까요. 요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커리큘럼이나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렛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PPT도 다 출력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필기할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편하게 들어주시고 이번 수능 어땠는지 첫 번째.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에 우리 애 영어 어떻게 할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 소개고요. 그냥 뭐 영어 가르칠 그래도 신뢰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통역장교라 하면 이제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좀 영어 잘하는 사람이다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래도 수능 영어에서 인강 현강에서 그래도 최근에 조금 친구들이 많이 찾는 또 강사가 돼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수능 영어 얘기 좀 해볼게요. 주변에 그 수능 친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영어가 혹시 어려웠다고 했나요? 좀 쉬웠다고 했나요? 아마도 어려웠다고 좀 했을 겁니다. 그 혹시 이번 9월 평가원 1등급 비율 혹시 아실까요? 16%였죠. 예. 그래 당연히 저는 파이널 때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럴 리가 없어 수능 때. 이럴 리가 없어. 여기서 수능은 10% 빠질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추정치입니다. 재추정치고요. 제가 보기에 이번 수능 1등급 비율은 6% 플러스 마이너스 1%가 될 것 같아요. 높은 비율은 아니죠. 그다음에 그 리플렛 앞쪽에 보시면 그 이전 수능들 1등급 비율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만 코로나 때문에 한 번 12% 뜨고 쉽게 내야 되니까 그 외에는 다 5%, 6%, 7%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가원은 수능 날에 수능 영어를 5%, 6%, 7%로 이제는 잘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별일 없으면 그렇게 나올 것이고 비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 영어 1등급의 가치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뭐 오늘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그 영어 1등급이 필요한 아이라면 쉽지가 않아서요. 1년 내내 꾸준하게 좀 해야 1등급을 말 수가 있습니다. 뭐 킬러 유형이야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빈칸 순서 분삽 이런 거고요. 그래도 오답률 탑5 보시면 다 빈칸이 결국에는 탑5에 다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어법이 또 항상 들어있어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번 수능 영어 특징을 세 가지로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듣기 통수입니다. 듣기 뒤통수. 그 수능 날에 항상 이제 커뮤니티 뭐 오르비나 수만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친구들이 이제 올리잖아요. 어땠다 이렇게. 이번에도 보니까 그 수능 날 듣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오르비 글이거든요. 수능 날에 영어 듣기 속도 달라진 거임 뭐 이렇게. 영어 듣기 다 어려웠구나. 듣기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그래가지고 연례 행사예요. 친구들이 약간 이제 엄살 부린다고 할까요? 사실 그렇게 안 어려운데 이제 긴장되니까 어렵게 느껴지니까 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능 날 제가 사실 제주도에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바로 이제 시험지 나오자마자 듣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랜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듣기가 조금 빨랐어요. 뭐지 약간 평소보다 한 1.3배속, 4배속 정도가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마지막에 뭐 2023 수능 영어 듣기 성우 이 사람임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거 이제 클릭을 하면 그 미국 래퍼 중에 혹시 에미넴이라고 아세요? 에미넴? 그분이 떠요. 네, 그만큼 좀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사도 막 떴죠. 네, 이번에 뭐 음질도 안 좋고 속도도 빨라가지고 멘붕 와가지고 막 그죠? 어떤 친구도 막 성게머리 하고 오고 막 뭐 그런 친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듣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듣기도 조금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우리 애가 지금 수학 과학 뭐 하기 바빠 죽겠는데 뭐 듣기를 듣고 있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말씀드리면 자 이제 조금 빠르게 좀 해볼게요. 제 솔루션입니다. 자, 두 부류로 나눠볼게요. 듣기를 듣기를 거의 안 틀리는 친구. 선생님 그래도 뭐 이번 우리 애가 뭐 이번 수능 들어보니까 혹은 이번 11월 모의평가에서 듣기 그래도 다 맞았대요. 혹은 듣기 한 개 가끔 한 개 틀려요. 그런 친구 있죠. 그런 친구들은 굳이 뭐 그렇다고 이 듣기를 준비할 건 아니고 내년에 뭐 교육청 시험, 모의고사 시험, 막 학원에서 학교에서 듣기를 틀어줄 거 아니에요. 그때 좀 집중해서 듣는 정도. 그러다가 이제 파이널 때
파이널 때 모의고사를 많이 치죠. 9월, 10월 이때 많이 치잖아요. 그때 이제 꼭 듣기랑 같이 치는 것만 하면 돼요.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파이널 때 이제 실무를 치면 듣기를 안 듣고 독해만 칩니다. 원래 듣기까지 70분인데 독해만 50분으로 치는 거예요. 자꾸 듣기를 무시하고 시간 아까우니까. 근데 파이널 때 그러지 말고 파이널에 모의고사를 칠 때 듣기까지 한꺼번에 치는 거. 지금 듣기를 거의 안 틀린 친구들은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만약에 쌤, 우리 애가 뭐 귀를 좀 안 파나 봐요. 그래서 듣기를 이번 뭐 11월 교육청 모의고사나 수능 들어보니까 뭐 한 3개, 2, 3개 틀리네요. 4개 틀리네요. 라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는 정말 듣기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이제 커리 교재 중에서 듣보잡, 듣기를 보면서 잡는다라는 교재가 있고요. 이런 교재든 뭐든 간에 그 교재로 이번 겨울 방학 때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번 3월 교육청에서 이제 듣기를 틀리지 않고 조금 2등급, 1등급 이상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2, 3개 이상 틀린다 하시면 듣기를 이런 교재 등으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법. 네. 어법에 아까 보시면 오답률 3위였죠. 사실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어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3위가 떴다는 얘기는 정말 친구들이 이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 어법도 꼭 대비를 해야 1등급이 나오는데 역시 이 친구도 2가지 조금 솔루션을 드리면 첫 번째, 가장 좋은 솔루션은 내신어법이 있죠. 죄송합니다. 내신어법이랑 수능어법이 있으면 둘 중에 보통 뭐가 더 방대하고 더 지엽적이고 어렵죠? 혹시? 내신어법이 더 방대하고 지엽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는 내년에 친구들이 이제 막 내신 영어 준비하고 막 다른 거 막 하느라 바쁠 건데 이 내신이랑 수능을 따로 보지 말고 그냥 사실은 이 내신을 열심히 준비하면요. 뭐 우리 여기 당연히 이 근방 학교들의 내신 영어 어법이 얼마나 괴랄 맞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대비 열심히 하면 그게 이제 수능 어법은 쉽게 느껴지는 이게 가장 좀 전공법입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너무 별개로 보지 마라. 우리 애가 또 막 내년에 엄마 지금 막 내신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어 하는데 그 내신 준비가 결국에는 수능에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다. 쌤, 우리 애는 이미 내신이 글렀습니다. 뭐 그런 친구라면 그러면 역시 수능에 나오는 건 제한적이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뭐가 나올지가. 그래서 무슨 뭐 옛날처럼 성문조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딱 수능 어법에 나오는 것만 정리한 컴팩트한 교재나 강의를 하셔야 되고 이런 건 아마 저 말고도 다른 분도 계실 거예요. 제 강의 교재 중에선 키그램이라는 이제 교재 강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짧게 컴팩트하게 수능에 나오는 것만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이건 이제 1년 중에 시간 날 때 언제든 하면 됩니다. 이번 겨울 방학도 좋고 여름 방학도 좋고 수능 전에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때 한 번만 딱 정리하고 그럼 안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법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결국 빈칸이거든요. 네, 아까 오답률 5에 다 빈칸이었죠. 근데 이제 많은 통념 중에 하나가 이 선생님 우리 애가 빈칸을 많이 틀려요라고 하니까 이제 빈칸만 드립다 푼다고 빈칸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빈칸이 뭐 딴 게 아니고 결국에는 독해력의 문제여서요. 독해력 자체를 길러야지 빈칸을 틀린다고 막 빈칸만 드립다 풀어서는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독해를 잘할 것인가라는 얘기고요. 이 독해력을 길러야 결국에는 어휘든 빈칸이든 다 맞히거든요. 요런 친구들의 특징이 이제 딱 이 독해를 좀 못하는 특징이에요. 쌤, 우리 애가 성실합니다. 여자인데요, 성실해요. 고2 때까지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구문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해야 돼요. 이건 해야 돼요. 막 단어 안 외우고 막 구문도 필요 없이 1등급 나와. 이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좀 사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하긴 해야 돼요.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구문도 했는데 근데 이제 지문만 읽으면 애가 뭐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대요. 이게 뭔 말인지 엄마 모르겠어. 막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야. 이렇게 막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이제 고3 때 독해 공부를 해야 돼요. 아이고 잘 부러지네요. 그래서 그 독해 공부를 제가 내년 1월부터 해서 키스 로직이라는 이 조금 발칙한 제목의 교재와 강의로 진행을 하고요. 이 키스가 뭐 딴 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Keep it short and simple의 이제 약자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친구들에게 원하는 건 지문을
좀 단순하게 봐라. 이 얘기 많이 해요.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자, 아까 보여드린 요 친구들 문제. 선생님, 저희 애가 진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안 나와, 이런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수능 영어 지문 참 어렵죠. 길고요. 거기에 문장이 한 몇 개 있을까요? 한 지문에 보통 한 10개 있습니다. 문장이. 그러면 이제 우리 성실하고 착한 친구들 있죠. 보통 여학생들 성실하고 착해요. 열심히 단어도 외우고 막 구문 공부도 하고. 그러면 이제 지문 독해를 할 때에도 성실하고 착하게 이거를 다 외우고 다 기억하려고 합니다. 읽으면서 다 기억하려고 하고 다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기억이 안 남아요. 한 지문의 중요한 문장은 한 딱 2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 중요한 문장이 파악이 돼야 돼요. 그게 독해입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르는 거. 사실 이게 우리 인생에 되게 중요한 건데, 그죠? 그래서 읽으면서 별로 안 중요한 거네, 힘 빼고. 중요한 거다라고 포착을 하고 얘는 이해하고 기억하고. 별로 안 중요하네, 가볍게 읽고, 가볍게 눈으로 쭉 읽고. 중요한 문장이다라고 포착해서 얘는 이해하고 기억해서. 그래서 단순하게 이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유형에 상관없이 길러야, 그래야 이제 빈칸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3 때는 이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를요. 전제는 이건 돼야 돼요. 단어 열심히 외우고 구문공부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이거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애가 이번 11월 시험 봤을 때 그래도 2, 3등급 나왔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거 좀 열심히 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독해를 할 것인가를 고3 때 해야 돼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선생님 우리 애가 제가 어렸을 때 영어 학원 안 보내가지고 한 4, 5등급이 나왔습니다. 영어가 이번 11월에. 그러면 아직 이것도 안 된 거긴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지금 고3 독해 강의보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단어랑 구문을 조금 소위 빡세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과외나 학원이 낫지, 사실은 이렇게 독해 강의 듣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눠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3가지가 이번 수능의 특징이었고요. 제가 솔루션까지 말씀을 드렸고, 뭐 제 후기입니다. 네, 제 후기인데요. 네, 아까 저도 앞밖에 들으니까 김지혁 쌤도 막 후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강사들이 그렇죠, 뭐 그죠? 이것도 이제 다 수능 당일날 후기입니다. 네, 천티는 신인가 뭐 나와 있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글의 구조를 잘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글의 구조를 보는 법을 이렇게 잘 알려주셨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뭐 쌤이 강조했던 플라스틱 나온 거 보고 혼자 피식거렸다 돼 있는데요. 뭐 제가 약간 이번 수능에서 좀 제가 어휘를 잡아가지고요. 소위 어휘를 좀 적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뭐 막 나와 있는데, 죄송해요, 이게 애들 글이라 막 욕이 있습니다. 막 9평 85 수능 97 막 눈물 날라고 하네 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션티가 강조한 플라스틱 나와서 놀랐으면 강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뭐 제가 딴 것도 잘하지만 단어를 좀 잘 봐서요. 그 왼쪽에 있는 게 이번 수능 36번입니다. 킬러 순서. 이번 수능 36번이에요. 보시면 이제 플라스티시티라는 되게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플라스티시티. 각지 없어요. 요게 제 파이널 교재입니다. 파이널 교재고, 플라스틱 보시면 플라스틱은 눈에 띄는 중요 A, B 단어니까 플렉서블이랑 같이 기억하자라고 했고, 파이널 교재예요. 수능에 플렉서빌리티랑 플라스티시티가 같이 나오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 당해년도 6월 9월 평가원 있죠. 이건 다른 거와 마찬가지예요. 당해년도 6월 9월 평가원은 수능을 예측하게 합니다. 제가 그거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9월에 이게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어놨고, 그래서 이렇게 수능에 나왔죠. 오식님의 단어 하나 좀 얻어가실까요? 이 플라스틱이 뭐냐면, 여기 플라스틱 하나 있나요? 여기 하나 있네. 그 플라스틱 혹시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요 플라스틱으로 쓰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형용사로 쓰인 건데요. 저희가 이 플라스틱을 왜 많이 쓰죠? 이게 뭐 환경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왜 많이 쓰죠 이거를? 형태를 바꾸기가, 모양을 바꾸기가 쉽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형태를 금방금방 삑삑 바꾸니까 이거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는 형용사가 형태를 바꾸기 쉬운, 모양을 바꾸기 쉬운이라는 그런 뜻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번 순서에 좀 킬러 단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극찬이 좀 있었네요. 네, 뭐 제 자랑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커리큘럼 말씀드리면서
또 공부 어떻게 할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커리큘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뭐 입시 소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요거 먼저 꼭 아셔야 돼요. 절평 영어의 특징 뭐 아시는 어머니도 계실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위에 이제 이번에 원서를 써본 어머님들께 물어보시면 여쭤보시면 그러면 정말 제가 뭐 영어 강사라서가 아니라요. 정시 메디컬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1, 2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아시겠지만 상위권 친구들은 최하위권 친구들은 다 점수가 0점 몇 점 차이예요. 그 상태에서 영어 1, 2 차이는 정말 큽니다. 그래서 원서 써본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그 색깔 아시죠? 색깔. 그 합격 안정권이면 이제 초록색이 뜨고 네 초록색이 없으니까 하얀색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합격 애매하다 그럼 노란색이 뜨고 진학사 이런 데 보시면 진학사에 합격이 좀 어렵다 그럼 빨간색이 떠요. 그래서 이런 친구 너무 많습니다. 수학, 과학이랑 국어 되게 잘 본 친구. 근데 영어가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지방 치대가 안정권이야. 근데 영어를 1로 바꾸니까 의대는 다 의대는 다 빨간색이었는데 영어를 1로 바꾸니까 의대도 초록색, 하얀색이 뜨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써보신 어머니께 물어보시면 너무 중요한 거 아실 거고. 다음 당연히 수시 최저의 전략 과목이죠. 우리 어머니 아시겠지만 대학 때 상대평가랑 절대평가 중에 뭐가 더 학점 받기 쉬워요? 절평이 쉽죠. 네, 그래서 당연히 전략 과목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정시랑 수시를 같이 하니까 영어 1등급은 거의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중요한데 다 중요합니다. 내년에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를 진짜 안 할 거예요. 이거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저 학생이어도 안 할 겁니다. 절평이니까. 내가 80점인데 열심히 했어. 수능날에 89가 떠. 그럼 얼마나 이게 힘 빠져요. 그러니까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바쁠 때 영어를 많이 미룹니다. 그러니까 정말 현장 강의나 뭐 과외 등 정말 재수업 안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 영어는 정말 이 강제성이 중요해요. 안 하니까, 미루니까. 그래서 이 현장 강의나 뭐든지 간에 강제성이 좀 필요한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이랑 수능을 따로 보는 거, 이 태도부터가 달라야 돼요. 내년에 엄마 무슨 뭐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영어는 그냥 내신 준비가 아마 EBS로 하겠죠. 그럼 EBS에 내신 준비하느라 열심히 외운 어휘나 해석, 어법 있죠. 그런 막 괴랄한 어법. 그런 게 결국 수능의 밑바탕이 돼요. 그래서 요게 돼야 내신에서 이거 기르고 그 후에야 이제 수능 기출로 요거를 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방향성을 잡으시고 내신과 수능이 호환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되시죠? 자, 영어 중요하다는 얘기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 강의를 뭐 한 말씀으로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등급 친구가 뭐 깨달음을 얻고 1등으로 좀 오르는 강의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요 3등급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나름대로 고2까지 단어랑 구문 열심히 한 친구가 정체되어 있을 때 그때 독해를 통해서 1등급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사실은 뭐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아마 대치 현강도 어울릴 거예요. 선생님 저희 애가 그러면 4, 5등급인데 못 듣나요? 들을 수는 있습니다. 네, 단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단어를 조금 빡세게 병행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4, 5등급 친구라면 이번 11월에 그러면 어떤 대치 현강 영어 현강보다요 이번 겨울 방학에는 좀 빡세게 관리해주는 하루에 단어 100개씩 막 외우게 하고 막 안 외우면 막 혼내고 뭐 그런 조금 과외를 한 다음에 3월에 조금 합류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3등급 정도 나오면 이제 조금 현강을 좀 듣기가 좋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2월 31일부터 한 달 동안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발칙한 키스 로직이라는 친구로 이제 평가원 기출로 독해력을 기르고요. 당장 3월 교육청 1등급 목표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월부터 중간고사 휴강 이전까지 제 영어 주간지예요. 제가 이제 최초 영어 주간지 출시자인데 이걸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주간 키스는 올인원입니다. 그래서 평가원, EBS, 엔젤, 교육청 다 들어 있으니까 그냥 쭉 따라오시면 다 커버가 돼요. 공부량은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1시간 반 정도로 다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간 키스의 수특 영어랑 영독도 제가 수능 관점에서 변형을 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이쪽 동네 고등학교 영어 시험들은 내신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수능 스타일이거든요. 아실까요? 다 수능 스타일 내신 자체가. 그래서 EBS를 제가 변형해서요. 내신에도 도움될 수 있게 진행을 하고요. 그 후 커리큘럼은 제 그 리플렛에 보시면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안내를 드릴게요.
자, 뭐 형광 메리트입니다. 다른 거 뭐 다 뭐 있는데요. 강조하고 싶은 건 네, 저는 교재비를 안 받습니다. 뭐 지금 뭐 수학과학에도 되게 뭐 이런 교재비 뭐 모의고사 많이 나가는데 뭐 영어 과목도 막 뭐 받아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무료로 첫날에 애가 오면 교재를 몇 권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무료입니다. 제가 다 사비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조금 요게 좀 제 어떤 뭐랄까요? 어떤 뭐 신조라면 신조일까요? 뭐 그런 겁니다. 네, 뭐 이런 거 다 있고요. 숙제장입니다. 이런 숙제 교재가 매주 한 권씩 나가서요. 이 숙제장의 안에 보시면 이렇게 단어랑 해석이랑 논리랑 복기할 수 있게 이렇게 복습을 딱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요게 딱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이에요. 영어에 딱 많이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1시간,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조금 숙제를 하면 영어가 관리가 되고요. 어휘장입니다. 이게 진짜 두꺼워요. 그래서 1월에 딱 오시면 이 어휘장 두꺼운 걸 딱 무료로 드리고 요걸로 그냥 5회독 합니다. 5회독 합니다. 실제로 1월부터 이렇게 5회독 한 친구들이 잘 봐요. 매주 단어 시험 보고요. 그래서 이 숙제랑 단어 매주 점수화해서 엑셀로 뭐 다 그러시겠죠. 저도 관리해야 되니까요. 이거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네, 가이드북 이것도 이제 현장에 오시면 첫날 드리기 때문에 이거 뭐 하실 필요 없고요. 많이 여쭤보세요. 선생님 그럼 1월에 개강 전에 뭐 하고 오면 돼요? 딴 거 할 필요 없고요. 집에 굴러다니는 단어장 있죠. 뭐 워드마스터 능률 많잖아요. 그죠? 굴러다니는 단어장 하루에 단어 100개씩 외우고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요거만 하고 오시면 돼요. 시간표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미탐 처음 나갔는데요. 토요일 저녁에 수업을 하고요. 결정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어 1등급이 수시와 정시에 우리 애한테 꼭 필요하다. 내가 보기에 우리 애 저기 메디컬 수시도 써야 되고 정시로도 내가 보기에 상위권 가려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거 영어 꼭 해야지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하더라도 내년에 바빠요. 1월, 2월 빼고 9월 수능 빼고 3월부터 8월까지 내신도 있죠. 뭐 방과후 활동도 있죠. 뭐 수시 써야 되죠. 뭐 엄청 바빠요. 많아서. 그래서 강제성이 없으면 영어를 안 합니다. 안 해요. 이게 딱 1년간의 영어 시간입니다. 이게 다 중요하겠죠? 1, 2월에 이때가 딱 하루 2시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3월 교육청 1등급 받을 수 있게 공부를 하고요. 요때가 중요한데 이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요때 안 해요. 요때 안 하면 이때 회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때 하려면 제가 보기에 현장 강의든 뭐 과외든 뭐든 강제성이 좀 필요한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걸 좀 하고요. 그 후에 또 파이널에 2시간씩 해서 마지막 1등급을 받는 이런 어떤 스케줄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 아까 김지혁 선생님 말씀하셨던데 뭐 대치동도 그렇고 인강도 그렇고 참 많은 쌤이 있습니다. 영어 쌤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뭘까요? 그 우리 애가 인강하시는 쌤이면 다 유튜브에 그 쌤의 해설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직접 한번 뭐 션티 뭐 누구 한번 유튜브에 들어봐 해설 강의. 그리고 너랑 맞아? 그 맞는 쌤의 현장 강의를 오시는 게 강제성이랑 관리랑 영어 공부를 1년간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1등급 받아야 내년 정시 수시에서 입시를 이 직연 입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우리 아이들이 영어 1등급 받고 입시를 또 한 번에 마무리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시였습니다.